그러면 제가 그동안 한 10여 년 이상 이쪽 업계에서 근무를 하면서 과연 마케터로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와서 전혀 제약회사하고는 상관없는 백그라운드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제약회사에서 근무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냥 단순히 광고, 신문방송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언론사 아니면 방송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방송국이나 언론사를 가고 싶어서 신문방송학과를 간 건 아니었고 그 당시에 뭔가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뭐가 있을까? 저는 미대를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럼 문과계 중에서 어딜 가면 제일 좋을까 해서 선택했던 데가 신문방송학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방송학과를 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였지만 지금 제약회사 오기 전까지도 제가 CJ에서 근무를 한 적도 있고 마테리얼에서 바비인형 나오고 토요회사에서 근무한 적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를 조인하기 전에 HSBC 은행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인더스트리를 계속 바꾸긴 하였지만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마케팅 업무 또는 영업 업무로 계속 일관되게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제가 했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과연 그럼 제약회사에서 와서의 마케팅은 뭐가 얼마만큼 다르고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진로를 선택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차츰차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제약회사에서의 마케팅이 과연 중요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자료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R&D 굉장히 중요하고 제품의 파이프라인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굉장히 모든 것이 다 얘기해주는 것 같은데 과연 정말 마케팅이라는 역할이 중요할까? 예를 들면 P&G, CJ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유니레버 이런 데 마케팅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교과서에 나오고 또 실제로 그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제약회사의 마케팅이라는 건 좀 다른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그 업무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다국적 제약회사에서는 과연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 아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회사의 조직도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사장님이 여기 계시고요. 한국 아스트라제네카에. 그리고 거버넌스 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얼마만큼 윤리적으로 모든 회사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도와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다음에 코퍼레이트 커뮤니케이션은 앞에서 뒤에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거는 실제로 사장님이 진도지휘 하시는 PI에 있고요. 실제로 다 많은 업무가 그 다국적 제약회사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스 부서는 재경부,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고 인사부가 있고요. 메디컬 부서는 그 앞에서 보셨던 여러 가지 신제품들이 나올 때 그걸 실제로 임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임상을 하는 업무를 굉장히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 임상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한국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업무가 있기도 하고 또는 또 신약을 개발을 하면서 본사에서 신물질을 가지고 본사의 여러 나라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게 적합한 제품으로 상품화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켓 액세스라는 건 그 제약 환경은 소비재하고 조금 달라서요. 제품이 하나 나왔을 때 이거 저희가 1,500원에 팔게요 라고 저희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가 없고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심사평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정도의 약물의 효능이라면 얼마 정도의 가격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왜 그게 가격이 정부하고 같이 결정이 되냐면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 보험에 의해서 다 커버가 되고 있어요. 실제 약값이 저희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진료비 한 1,500원 나오기도 하고 약국에 가서 약 타오면 한 1,500원에서 2,000원 내기도 하고 나머지 비용은 다 정부에서 재정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가격에 대한 컨트롤은 소비자나 제약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고요. 실제로 그 약물이 가지고 있는 효과 효능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것도 정부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주로 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마켓 액세스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는 크게 세 가지의 비즈니스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환기 약물하고 수단기, 그 다음에 내분비계 약물이 주로 있는 메타볼릭 베스큘러 비즈니스 유닛이 있고요. 그 밑에는 세일즈하고 마케팅이 구성이 되어 있고, 다른 호흡기하고 소화기, 그 다음에 항암제 쪽하고 신경정신과 약물들, 이렇게 다 밑에 세일즈하고 마케팅이 이렇게 사업본부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커머셜 엑설런스라고 해서 지금 실제로 가지고 있는 영업사원들의 업무 역량이라든지 지금 현재 그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만큼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측정하고 그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부서가 커머셜 엑설런스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제약회사들이 이쪽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제일 궁금하신 게 이걸 거예요. 제약 마케팅과 소비재 마케팅은 과연 뭐가 어떻게 다를까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제약 마케팅을 보면 저희가 주로 OTC 드럭을 팔지 않고 ETC 드럭을 팔 때는 저희의 주 타겟은 그 헬스케어 프로페셔널이라고 해서 의료 관계 종사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간호사, 약사들이 첫 번째 타겟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중요한 타겟 중에 하나가 환자분입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저희 영업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영업 조직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되고요. 성과나 이런 부분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매출이나 이런 자료를 즉각 받아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환자의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쉽게 받아보기가 어려워서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측하는 마케팅이 굉장히 요구가 되고, 저희가 소위 그 전문 지식이기 때문에 이 전문 지식을 얼마만큼 그 일반 의료인들 내지는 환자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런 오피니언 리더를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 4P를 잘 아실 텐데 4P 중에도 프로덕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마케팅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나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나 아니면 의료 그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의사들한테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과학과 감성이 적절하게 믹스된 그런 마케팅이 요구가 되고, 실제 국가의 보건정책이 얼마만큼 나의 비즈니스나 시장에 얼마만큼 임팩트가 미치는지 발빠르게 파악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반면에 소비자 마케팅을 보면 최종 소비자가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그 타겟이 되고요. 또는 너무 어리거나 너무 그러니까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최종 구매자가 커뮤니케이션 타겟이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유통 채널이라든지 프로모션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소비재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셀스로 데이터를 받아보기 때문에 시장 반응에 따라서 굉장히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능력이 요구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20억짜리 광고를 올렸다 하더라도 일주일 후 광고에 대한 반응이 셀스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과감하게 20억짜리 광고를 내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결단력이 요구가 되고요. 키어카운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롯데마트, 예를 들면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이런 데가 또 다른 개념의 키어카운트로서 중요한 그 관리가 대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감성이나 트렌드에 맞춰서 소비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케팅의 정책을 잘 위반을 해야 되는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약 마케팅은 일단 타겟도 다르고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굉장히 영업 조직, 물론 굉장히 전통적인 거, 그리고 뭔가 프로덕이 강조되는 굉장히 전통적인 것 같고, 이쪽은 뭔가 다양한 그리고 빠른 대처 능력이 요구되는 그런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점점 더 자기의 진료나 치료에 대한 부분에 많이 관여하고 싶어 해요.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이 이 약 드셔야 되는데 당신은 이 병입니다. 네 선생님 제가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일단 환자들이 의사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나면 자기 나름대로 인포메이션을 웹이나 아니면 친지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는 그 처방받은 약물이 정말 좋은 약물인지 가서 찾아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회사는 예전에 제가 왜 프로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냐면, 블록버스터 드럭이 나오면 보통 특허
기간이 15년에서 20년 동안 보장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적응증에는 이 약물만이 쓸 수 있고 가격에 대해서 아무도 터치 못하고 경쟁이 없는 상황이고 경쟁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유아독존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소위 카피 약물이라고 하는 거를 낼 수 없게끔 제도적으로 딱 보장을 해줬어요. 아, 그만큼 니네들이 이 약을 개발하고 연구 개발하고 하는데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고 시간이 들었구나라는 걸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약물들이 2011년, 12년, 14년을 기점으로 특허가 만료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형 제약회사들이 굉장히 경쟁에 돌입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가보건정책이 점점 그 예산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깎고 싶어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제약회사들이 예전에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즐기고 있었는데 이제 그만큼의 수익률을 낼 수 없다는 부분에서 제조업, 소비재하고 굉장히 같은 쪽으로 그 비즈니스 자체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런 마케팅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환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엔드 유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우리의 약물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환경이나 고객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거를 얼마만큼 빨리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가에 그 다음에 최근 트렌드에 근거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마케팅의 채널은 영업사원이었는데 이제 그 영업사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그 제약회사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떤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가야 되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마케팅의 채널도 예전에 그냥 맨투맨으로 가서 영업사원이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간호사를 만나서 얘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거를 소비재 마케팅 하듯이 우리의 어떤 마케팅에도 접목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why 퀘스천을 나한테 또는 그 시장에나 또는 고객들이 또는 소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마케팅은 why 퀘스천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석하고 그거의 답이 뭔지 찾아가보고 다시 검증해보고 또다시 찾아가보는 끊임없는 여정인데 우리가 굉장히 멋진 프로모션을 하나 기획을 해서 굉장히 이름을 많이 날렸고 광고로 굉장히 멋진 걸 런치를 했기 때문에 네임밸류가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결코 잘된 마케팅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CJ에서 근무할 때 슈슈라는 샴푸 광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어렸을 때라서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이기린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 머리를 거꾸로 다 삭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광고를 찍어서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당시에는 야 무슨 샴푸 광고는 이게 예쁜 머리로 해야 되는데 왜 머리를 삭발을 하니? 그래서 광고 자체는 굉장히 센세이션했지만 매출이나 브랜드 인지도나 마켓시어나 이런 것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굉장히 실패한 마케팅이에요. 근데 마케팅 그 광고 자체로는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정말 왜 그랬냐면 잘못된 거죠. 샴푸는 머리 있는 사람들이 예쁜 머리 가지고 깨끗한 걸 간직하고 싶은데 머리를 삭발했다는 건 통념을 벗어나도 너무 많은 거잖아요. 때문에 잘된 마케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why 퀘스천을 나뿐만 아니라 고객한테, 소비자한테 끊임없이 물어보고 다시 해보고 검증해보고 또다시 해볼 수 있는 끊임없는 여정을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모든 정답은 저한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마케팅 책을 많이 들여다본들 내가 아무리 그 제품에 대해서 드립다 판다 한들 정답은 저 혼자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약을 내지는 이 제품을 실제로 처방하거나 쓰고 있는 사람들 그 관련 업무를 하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과정들이 끊임없이 나로부터 밸리데이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열정이 넘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회사에서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직원들은 정말 성장을 견인해낼 수 있고 성과를 견인해낼 수 있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재들이긴 하지만
때로는 열정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조직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조직 구성원으로서 그 어떤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조직 구성원이 구체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몇 가지 그 성실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제품의 지식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고요. 그거를 또 끊임없이 계속 리뉴얼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조화가 되어 있을 때 이거는 뭐 단순 어떤 제약 마케팅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 업무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비슷하게 어플라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